가온이군요. 오늘의 귀요미 6살. 아이고, 그렇지. 아니요,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지. 너무 가까이 오면 초점을 못 맞춰요. 근데 눈에 장난꾸러기 써 있어요. 나가려고. 아니야, 들어와. 바깥 대문이죠? 오. 들어와. 아이고, 조심조심. 나 이거 있다요. 이거 줘. 이거. 일로 와봐. 가온아, 일로 와. 카메라를 좋아하나 봐요. 가온, 일로 오세요. 신기하게 잘. 야, 가온아. 신기해, 진짜. 엄마 막 속상해지려고 그러는데. 엄마 가까울까 봐줄게. 그럼 벗으세요, 얼른. 귀여워요. 가온아. 너무 귀엽다. 빨리 이거 입으세요. 누가 빨리 입는 거야? 그만하라고 했어, 엄마가. 얼른 입어. 그치.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귀여운데, 아유, 어머님은 속 터지시지. 그렇죠. 빨리 요즘에 좀 라이브. 이거 대박. 엄마 속상한 게 좋아? 아니면 가온이가 장난 안 치는 게 좋아? 아, 작가치게 좋아. 그치? 엄마 사에 짜짜짜. 아이고, 진짜. 사실 아침마다 전쟁이죠. 대건 준비하느라. 흥이 진짜 넘치네요. 응, 에너지가 넘쳐, 진짜. 에너지가. 그만해, 하자. 그래, 매일매일 저러면 저만 나올 수밖에 없지. 가온아. 다시 들어왔네요. 아이고. 아니, 또 가온 들어왔어. 신발 신으세요. 정말 싫은데. 신발 신으세요. 신발 신으세요. 가자. 벌써 지치셨어. 어머님 나가시면서. 아침 맞죠? TV 볼 때 빼곤 집중력 약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몰두를 하기보다도 엄마 나 블록 갖고 놀고 싶어. 1분. 엄마 자동차가 재밌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 블록 냅두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 가지씩 하고 한 가지 정리하고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또 가면을 에이, 쓰고. 다시. 인사.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서 가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이거? 그거 우리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관심이 가. 일단 호기심이 정말 저 넘쳐요. 위에 또 올라가 봐야 돼. 올라가려고? 아이고, 올라가면 안 돼. 다칠 텐데. 슈퍼를 하고 있어. 슈퍼. 슈퍼포즈? 그런 거예요? 아, 지금. 가온이 잡으러 갈까? 와, 엄마가 덕분에 운동하시겠어요. 그만. 위험해, 가온아. 가까운 이제 스톱. 그렇지, 앞장서서 뛰면 차라도 위험하지. 갑자기 나오면 저런 데서 불안하잖아요. 진짜 안전. 아니야, 가온아 위험해. 저 문을 한시라도 떼면 안 되겠어요. 순식간이네. 아니야, 가면 안 돼. 혼자 쑥 빠져나간대요. 그럼 옆에 있던 친구 데리고 가서 같이 놀자. 그럼 둘이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놀고 있고. 그리고 아, 바깥 놀이를 유치원에서요? 나가도 가온아 여기 잠깐 서 있어 하면 어느덧 거기 강당에 가 있다든지 혼자. 갖고 항상 가온이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걱정되시겠어요. 가까운 왜? 잡으러 가야지. 엄마 잡아봐 주잖아. 아. 잡았다. 네, 아이, 놀이터에서 저렇게 놀면. 미끄럼 타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 아이가 굉장히 명랑하고 뭐 활동적이긴 한데 위험하면 안 돼요.
귀여워. 거의 날아다니는데요. 세게 빠르게 뭐든지. 엄청 무서워. 아주 뭐야 여기? 아주 배우고 있자. 야, 아니 진짜 가온이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촬영 카메라에 계속 인사를 하고 그렇죠. 그 트라이포드를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는 지금까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를 마치 정글숲을 다니듯이. 네. 예,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 넘치고 호기심 많은 6살 가온이를 키우고 계시는 엄마 아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한데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요? 심각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또 원래 평소에도 저런 모습인 거예요? 기본이에요, 저게. 그나마 얌전한 스타일. 그나마 피디님들 오셔서 촬영하니까 얌전한 거예요? 스타일. 오히려 더 진짜요? 흥분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오, 차분해진 편이 적었어요. 그렇다면 좀 놀라운데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하원하면서도 이제 어머님 손을 잡고 이제 가온이가 같이 가는데 아까 횡단보도 같은 데서 좀 위험하잖아요. 네. 실제로 좀 위험했던 적이 있나요? 저희 집이 골목길이 아닌 차도가 다니는 골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나가서 이제 부딪히거나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주차를 할 때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애가 갑자기 엄마 나 내려. 그냥 문 열고? 네. 아이고야. 어우 진짜 큰일 나는데. 예.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가온이가 좀 자주 사라져서 별명이 또 붙었다면서요. 별명이 날다람쥐예요. 날다람쥐. 네. 아이고야. 보통 뭐 선생님이 친구도 우리 오늘 바깥놀이 할까요? 이러면서 바깥에 줄 서면은 우리 아이는 이미 신발 신고 문 열과 동시에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네. 찾다 보면 강당 한켠에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하죠, 많이. 그럼 바깥놀이 하거나 그럴 때 말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대요? 집중하기도 한대요? 집중은 길어야 한 5분 있다가 이제 친구를 한 명씩 꼬셔요. 친구야 혼자 나랑 안 같이 저기 가서 놀자. 사교성은 좋네. 근데 사교성보다도 사고치기 대장. 그러니까 저희도 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같이 동조해서 웃어야 될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에너지 넘치고 정말 개구장인데 네.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 또 걱정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유치원, 그러니까 아직은 학교 입학 전에는 좀 호기심도 많고 산만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고 그럴 나이기는 해요. 그러면 그 보통 아이들 수준 정도의 그런 활발하고 호기심 왕성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유치원에서 5분도 못 앉아 있고 놀이터를 가면 놀이터는 좀 그 놀이기구들이 크니까 좀 거기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을래나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바로 그냥 그 다음 기구로 바로 옮겨가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가온이는 에너지가 확실히 일반 표준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조절 능력이 조금은 어렵다. 그렇다면 그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는 좀 있다. 예. 박정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선 이제 가온이하고 어머니 상호작용을 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정말 보통 엄마들은 저 상황이면 이제 소리가 몇 번 왁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등짝 스매싱 한번 등짝 나오고. 스매싱. 근데 정말 어떤 이렇게 손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차분하세요. 맞아요. 항상 그러시죠, 어머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아이한테 같은 톤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온이의 저 활발함은 엄마의 덕분일 수도 있겠다. 아이가 되게 명랑해 보이거든요, 저는. 겁이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하나 이제 아쉽다면 지금 여기 나오셔가지고 웃는 거를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쭉 영상 나오겠지만 영상에서 어머니 웃는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약간 엄격해 보이고 네. 무서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지금 아름다우시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화를 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봐도 산만해 보여요. 예, 근데 뭐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 뭐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문제는 가온이가 지금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뭐 누구 하나 꼬셔갖고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사회성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어쩌면 이게 되게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얘가 좀 커서도 나를 스스로 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존감 형성에 좀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 때문이라도 이 산만함을 좀 조절할 필요가 지금 있는 거죠. 좋은 시점에 이렇게 방송 신청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산만한 아이 하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가온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ADHD라고 지금 진단을 확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어요. 보통은 진단 기준상에서는 만 6세가 되지 않은 아이한테는 진단을 안 내리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예비적, 잠재성 그런 이렇게 잠정적 그런 ADHD가 사실은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표준적인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가정, 엄마하고 뭐 잃어버리는 거 자꾸 많고 어머님을 일단 에너지 쫓아다니기 너무 힘들게 하고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 많다. 두 번째는 유치원이라는 세팅.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어머 가온이가 뭐가 산만하다고 그러세요. 너무 모범적인데 우리 반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애예요. 그러면 이건 ADHD가 아니에요. 다양한 세팅에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이 나타나는 게 ADHD의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예요. 다발적 세팅, 멀티플 세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온이는 유치원에서도 산만하다는 보고를 듣고 있고 5분도 못 앉아 있고 약간 좀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그런 유아기 ADHD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유아기 때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맞아요. 또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ADHD, 특히 유아기의 증상이 따로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나하나씩 한번 좀 봐볼까요? 네. 3세에서 6세. 아이가 걷자마자 사실 뛰자마자 날아다닌다라는 보고들을 어머님이 정말 많이 하세요. 애는 걷자마자 뛰었고요. 뛰자마자 날랐어요. 모터가 달린 것처럼 발에 마치 모터가 달린 거. 우리 예전에 그 만화 영화 그 만화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 다리 동그랗게 멋지나 봐. 있었죠. 그거 상상하시면 네. 돼요. 다리에 모터가 달린. 그렇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대해서 바로 즉각 수용이 안 되면 계속 해달라고 떼를 쓴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고 진득하게 못 앉아 있다. 이 규율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규율이 아니고 그냥 앉아 있기, 같이 함께 율동하기, 친구랑 함께 짝지어가지고 뭐 하기.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안 한다. 그리고 자꾸 떠들고 장난이 심하다. 아이 입장에서는 장난입니다. 그런데 남을 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 그리고 놀이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고. 조용히 있지를 못하고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렸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 집중하는 건 집중력이 아니에요. 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지루한 거에 집중하는 게 집중력입니다. 뭐 TV라든지 게임 같은 거는 2시간이고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한다. 그건 집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 왜 누구나 해야 하는 거, 이수해야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참아야 되는 거 그런 걸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느냐가 집중력의 정의예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가온이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애가 미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자동차의 그 횡단보도에서 막 확 튀어나갔다가 정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습들이 좀 잘 이렇게 연출이 되는 이런 유아기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ADHD 진단명으로까지 내려주지 못하지만 ADHD의 어떤 포텐 그런 잠재적인 그런 그 특성은 갖고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 5-6개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네, 다는 아니어도 50% 이상은 해당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지금 우리가 가온이를
뭔가 하여튼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은 하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남자애들이 워낙에 저도 이제 아이들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ADHD다 이러면 엄마들 또 마음이 또 철렁하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산만한 행동을 좀 조절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보통 ADHD는 약을 쓰면 어떤 행동요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허나 유치원 무렵의 ADHD 아이들은 행동 수정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더더군다나 양육 환경에서 그동안 이 아이의 그 행동 조절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잘 키워주지 않았던 증거들이 과거력상에 있다면 그 환경 조절만 교정만 조금 해줘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데 그 페널티가 뭐냐면 상을 안 주는 것도 페널티예요. 네. 그리고 뭔가를 놀더라도 한 가지를 최소 지금 유치원 때는 20분 이상은 지속적으로 놀게 만들어야 돼요. 노는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 해야 돼요. 우리 이거 다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장난감 갖고 놀자. 그런데 그러려면 같이 놀아야 돼요. 이런 애들은 혼자 놀게 내버려두면 더 산만해져요. 같이 놀아야 조금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최소 20분 정도를 참고 노는 거를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공룡, 칭찬 공룡. 아, 이거 칭찬 스티커 붙이는 거죠? 네.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이 정도 나이에는 많이 해봤을 법도 하고. 해보셨을 거예요. 아, 해보셨어요. 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걸 처음에 했던 게 가온아 너는 장난감 정리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면 엄마 스티커 3개 줄게. 알았어. 그럼 절대 안 해요 장난감. 엄마 스티커나 줘봐봐.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냥 엄마 스티커나 줘요. 안 줘.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정리 안 해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받는 거에 선 대해서 보상 막 후 행동. 이야. 근데 스티커를 원래 목적이 이제 저걸 다 붙이면 뭔가 커다란 보상이 오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커다란 보상은 또 따로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 붙인 적이 없어요. 없죠. 근데요. 성공을 아예 못 하죠. 어머님이 강단 있게 하셔야 돼요. 단호할 때. 그리고 너무 개수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게 남발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의미가 퇴색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딱 2가지 정도만 잡으셔서 여기다 위험한 행동. 엄마 손 꼭 잡고 그 도로에서는 다니기. 그리고 유치원에서 절대 자리 이탈하고 밖에 나가지 않기. 그리고 또 아까 진득하게 하나 가지고 기다리면서 조금 다른 놀이로 옮기고 싶어도 하나 가지고 최소 15분 이상은 갖고 놀기. 잘 됐으면 그거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A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라는 인식이 생겨요. 이거 내가 그냥 조금 참았을 뿐인데 이걸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강화를 해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보통 이거를 만 3세 정도부터 하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어머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행동 수정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청근아 교수님께서. 근데 목적이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목적이 뭐냐면 행동을 내가 수정시키고 내가 교관이고 아이가 하나 못 하나 보자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칭찬이 목적이에요. 이 칭찬하고 성공시키려고 이 행동 수정 요법을 쓰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도 감독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원팀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성공시키기 위한 원팀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 행동 계획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뭐 하면 1개, 뭐 하면 2개. 요것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상의하면서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2장, 3장 모으면 TV 10분, 5장 모으면 아빠랑 같이 뭐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뭐 이런 어떤 걸 다 정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성공시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등원할 때 보면 막 옷 갈아입는 거 무지하게 힘들죠. 그거 참 성공하기 힘들겠죠, 그죠? 네. 기분 좋을 때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에 자료도 하나를 줘요. 예행 연습은 2장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행 연습 때 성공해요. 그런 다음에 칭찬 엄청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무조건 목표를 낮춰서라도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칭찬을 아주 그냥 듬뿍 받아야 돼요. 그게 행동 수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하면 재미없으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마신 거고 스티커 한 번도 다 붙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결국은 가온이는 한 번도 칭찬을 그렇게 아주 그냥 듬뿍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칭찬 듬뿍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 부모하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칭찬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들어라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떠세요? 평소에 가온이에게 칭찬 많이 해주는 편이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했다고는 생각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절대 한 게 없네요. 우리 아버님이 좀 잘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칭찬에 대해 경험이? 그냥 잘했어 뭐라고 뭐 쓰다만 주는 적까지 그냥 밖에 뭐 잘했다. 없고요. 예. 표현은 잘 안 하시고. 우리가 인정해준다 그러잖아요. 칭찬하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이해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인정해주는 걸 우리가 칭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비디오를 봤을 때 제 판단 하나는 너무너무 엄마가 푹신푹신하고 너무 폭신폭신한데 따뜻함은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인형을 안으면 기분은 좋지만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체온은 없단 말이에요. 체온이 느껴지는 칭찬은 표정과 스킨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가온이를 보면 막 와,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멋있네, 우리 가온이 얼굴 봐도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안아주고 웃고 하는 거. 지금 어머니 너무 잘 웃으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한 축을 완전하게 탄탄하게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어떤 행동에 성공했을 때, 이럴 때 와, 어제보다는 오늘 엄마 손을 아주 오래 잡아줬어. 어제는 5분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10분 앉아 있었어. 이 아이의 수행력. 그런데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칭찬이 아니라 이 아이의 과거하고 비교하는 칭찬. 어제는 이거 하나 끝냈는데 오늘은 3장이나 했네. 이런 거. 이 두 축이 이 아이의 자존감, 사실은 사람에게,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모두 필요한 인정의 두 축이라는 거죠. 사실 칭찬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근데 안 하다 하려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든달까? 굉장히 민망한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아버님 좀 많이 어색해하실 것 같은데. 아빠, 저 오늘 밥 2숟갈이나 먹었어요. 어제는 1숟갈밖에 안 먹었는데.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잘했어. 이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연습 좀 하고 가볼까요, 우리? 아빠, 어제는 제가 장난감 가지고 5분 놀았는데 오늘 10분이나 놀았어요. 잘했네 우리 아들 최고야. 훨씬 나지. 그래도 많이 아버님 나지. 근데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한 마지막 말 10분이나 놀았어. 이걸 한번 다시 말해주고 되네. 진짜 잘했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자기가 뭘 칭찬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10분이나 놀았어. 와 우리 아들 잘했어요. 잘했어. 하면서 우리 아버님 얼굴이 그냥 시뻘겋지가지고